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종목 상담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네, 강연회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강연회 했습니다. 봄에 따뜻하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좀 공개를 하고 왔고요. 그 안에서 또 많으신 분들이 오셔갖고요. 네. 또 즐거운 얘기로 진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하셨었죠? 네, 요번에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또 계셨는데, 항상 제가 강연회 할 때 유독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또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딱 한 분 오셨어요. 여성분이. 근데 그분이 뭔가 궁금해서 오셨을 건데 가장 늦게 오셔가지고 또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마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가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남자들이 빼곡히 있는데 혼자 또 계시니까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셨으면 종목 상담이라도 갖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십니까? 당장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 길 오셔놓고 그걸 가시면 어떡해요. 자, 그리고 이번 강연회를 하면서 또 대전에서 또 한 분이 또 올라오셨었는데요. 인천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또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전에는 대구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오시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지워주신 분 가족이 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또 좋은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원래 예정된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는데요. 3시간 좀 더 넘었습니다. 계속 질문들을 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제가 답변을 또 드리고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도 제가 또 좋은 모습, 그리고 저희가 빛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 꼭 연락하세요. 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얘기 또 오늘 꼭 전화 오실 거라고 믿고 있고, 개장이 또 1시간이 지났어요. 그쵸? 네, 왜 그렇게 진행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욕심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시황부터 또 체크를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황, 이렇게 되면 시황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종목 상담 곧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황 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저 안에서 PD님이 보고 가야죠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코스피 시황부터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보겠습니다. 2039.45포인트 나타내면서 2.21포인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1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는 와중에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사고 있는지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이 114억 원의 매도세, 대신 기관이 122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도 7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돌아서면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을 다가오고 있고, 미국장에서는 특별히 뉴스 자체는 없었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0.3%대 다시 한 번 더 반락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0.3%대 강세, 그리고 네이버가 2.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제약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제약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자, 그만큼 한미약품이 많이 오르면서 제약업종을 순환매로 많이 올렸던 부분이 작용을 했지만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오늘 4.5%대 약세 보이고 있죠. 11,000원이 빠지면서 지금 22만 9천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0,000원이 빠지더라도 4.5%입니다. 자, 그만큼 비싼 주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금융당국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혹 조사 소식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미약품, 자, 주가 추이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22만 9천원으로 지금 4.7%, 4.5%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한미약품이, 자, 어때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죠?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지금 10만원대에서 지금 24만 5천원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위기, 그래서 제약업종이 모두 다 쉬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제약업종이 이렇게 쉬어간다는 것은 다음에 그 바턴을 또다시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누가 받을 것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짜 자회사를 합병했다.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양홀딩스. 자, 일단 삼양사죠. 예전에 이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음식료 업종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 삼양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딩스는 말 그대로 홀딩스 지주사라는 개념이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삼양홀딩스. 자, 알짜 자회사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합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는 단계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월봉,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박스권 자체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갇혀있는 형국인데 여기를 뚫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부분 좀 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양홀딩스 별표 2개 하시고요. 이어서 코스닥 한번 손대성 멘토님이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승 후에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라고 함은 역시 뭐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상승으로 출발한 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역시 수급에 의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쪽이 계속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기관 쪽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주 목금이었죠.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연 이틀 이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지난 금요일날 기대를 좀 한번 했었던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폭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쪽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갤럭시 S6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선 충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S라든가 RF텍, 캠트로닉스 3에서 4%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LS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 큰 흐름으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업종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PCB 쪽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스페타시스, LG 이노텍, 삼성전기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녹스의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PCB 업종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 사물 인터넷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대해주는 PCB 업종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라든가 혹은 스마트 기기 역시 계속적으로 PCB가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도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항공에 대한 얘기가 어제 좀 나왔거든요. 사실은 무인항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항공업체 자체적으로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무인항공은 언젠가는 좀 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황사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다 보면 당연히 그에 대한 테마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엇박을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테마가 오늘 뜨기 때문에 이 테마를 늦게 간다고 하면은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손실 보지 말고 그에 대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지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상승했던 폭이 지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받는 구간인데 그 포인트가 639.5포인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포인트에서 지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 따라가시면서 코스닥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닥까지 정리를 조금 했고요. 양시장 다 뭐 지금 일단 개별주의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안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종목 상담이죠. 종목 상담. 본격적인 종목 상담 하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2611 2번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종목 상담 할 건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G전자 매도해도 될까요? 925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지 마십시오. 자, LG전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강산주라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LG전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7만원에서 5만원짜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변함없는 친구 같은 주식입니다. 자, LG전자가 이제 예전에 금성이고 또 거기 또 변해서 LG전자까지 왔는데요. 자, 차트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LG전자가 이제 역사가 있는 주식이에요. 히스토리가 있는 주식이고. 보시면, 자, 2007년도에 지금 이 고가 권역을 한번 차지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가 권역을 차지할 때 이유는 뭐였나요? 예, 바로 김태희 씨의 활약이었죠. 초콜릿폰이 많이 팔리면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요 파동이 나오는데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파동이 나올 때도 옵티머스 시리즈죠. 옵티머스 P 시리즈가 어느 정도 호황을 누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패널의 최강자죠. 현재는 지금까지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으로 들썩였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은 주가에서 포기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냐면 백색 가전업체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거든요. LG전자는 우리가 흔히 알던 그 TV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자, 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는 꾸준히 내려왔었고요. 자, 요 자리가 되겠죠. 58,000원, 57,000원 요 자리인데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또 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가 깨질지언정 많이 깨지지 않아요. 55,000원, 54,000원 또 왔다 갔다 그리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갑니다. 왜? 백색 가전에서는 꾸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사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을로 넘어간 시점에서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팔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신 전략이 맞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사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는 파는 거라는 거. 바꿔서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키스트네요. 키스트. 김수현 씨죠. 저하고 비슷한. 자, 매도해도 될까요? 64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상로 멘토님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키스트 김수현 효과 맞습니다. 작년에 김수현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굉장히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NFC 엔터테인먼트라든가 NEW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M도 역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김수현 효과가 작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올까요? 바로 나옵니다. 자,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한 프로그램이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광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던 거는 뭐냐면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2014년이었죠. 별그대에 대한 이슈가 나온 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3,700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3,7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3,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4,3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이 3,35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350원 이탈 전 홀딩, 1차적인 목표가 3,700원, 돌파 시 4,300원대까지 홀딩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제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딘가 닮은 곳이 한 군데는 있을 거예요. 네, 저하고 김수현 씨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대성 멘토님도. 머리카락 혹시? 네, 바로 진행하시죠. 자,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파워로직스 매도해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요. 4,800원에 사셨는데, 자, 4,800원대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게 자, 이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선상클럽을 보시기 전에 강연을 한번 오세요. 예, 왜 돌파 매매가 안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고가권역 자체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돌파가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주가는 꾸준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그 자리 자체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맥점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맥점 자리. 자, 요 자리죠. 요 자리네요. 자, 하단 권역인데, 자, 4,200원, 결국에는 4,200원, 4,100원대가 중요한 맥점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사셨던 그 위에 4,800원대는 물량을 이익 실현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지금 자리부터 개인 물량을 체크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반등, 변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우리가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높게 사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야지 본전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4,200원대 만약에 샀다. 뭐 100원, 20원 필요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샀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정고점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면, 요 자리가 그냥 손절선을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200원 사가지고 4,000원대, 3,950원 손절선을 대응할 수 있는 가격권인데, 지금 시청자님은 달려가는 종목군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올라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는 항상 짧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자리에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고가권역에 사도 돼요. 하지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죠. 그러면 그만큼 흔들기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이런 종목군은 가격 전략 자체를 조금은 자세히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죠. 600원 정도 10%가 넘게 빠졌는데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보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반등 타이밍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팔기는 너무 아까운 가격대입니다. 다음에는 고가권역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주가가 조금은 이렇게 루즈하게 빠져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진양홀딩스 매수해도 될까요? 807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단은 더 기다리셔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양홀딩스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저 PBR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죠.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저 PBR 주로서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은 횡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진양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큰 매출로 이어지지는
지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땅으로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2014년 초였죠. 한 1,800원부터 시작했던 가격이 5,500원을 돌파해서 5,700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4,000원 초반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진양홀딩스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4,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4,000원을 만약에 딛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원이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상로 멘토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주가는 낮은 곳에서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하락 추세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에 대한 공부 조금만 더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진양홀딩스보다 더 좋은 종목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수화기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나요? 하이닉스를 네. 45,300원 정도 샀는데, 45,200원요? 예, 예. 그게 지금 매도해야 되는가, 음.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가요? 비중은요? 한 15%요. 15%고,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셨고, 예, 그럼, 여기에 45,200원대 사셨다, 그죠? TV에 화면은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시간적인 여유는 되시고요. 예. 시간 여유 되시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좀 올라가서 네.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갖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머님, 이거 말고도 종목 엄청 많으시죠? 많지는 않고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4개. 4개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속상하신 점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물리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어버리시고, 대부분 다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또 오르면 또 올라서도 불안합니다. 이게 과연, 지금 안 자르면 또다시 본전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뉴스를 그때는 한번 봅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최근 오를 때는 별다른 뉴스 자체가 없어요. 맞죠? 뉴스 없이 그냥 오르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구나. 외국인 러브콜 막 이런 뉴스가 뜨니까 외국인이 사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과 상단 권역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있는데, 자,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 자리,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거기 고가 권역에서는 기관은 꾸준히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죠? 예, 그러나 기관이 사서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사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얘네들이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저가에 대한 분위기를 굳히면서 개인 투자자를 상당히 뺏어내기 위한 물량 뺏기가 투매 과정이 여기서 벌어졌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반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냐면 49,500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그 가격대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뭔가가 또다시 이슈화가 생깁니다. 그 재료가 노출되거든요. 그럼 그 재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SK하이닉스가 좀 더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빠질 수 있는 재료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에 알고 있는 바로는 5만 원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녹십절. 녹십자요? 네, 매수단가 예. 비중은요? 13만 2천 원에 20%인데.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예. 네, 가장 궁금하신 점은요? 아니, 아래, 지난 금요일 날, 네네. 저게 한 15%를 팔았거든요. 네네네. 18만 5천 원에. 네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지길래, 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 그게 좀 걱정이네. 네,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되었던 게 대형 제약사죠. 예. 근데, 한미 약품의 경우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실적까지 충분히 밑바탕이 됐다라고 보는데,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녹십자라든가 LG 생명과학 같은 대형 종목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녹십자의 경우는 일양약품과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주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동제약의 상승으로, 일양제약이죠. 죄송합니다. 일동제약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둘 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이제 뭐 상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기대감이 사그러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더 나오냐가 사실 녹십자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갔다라는 측면으로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만으로 상승했던 종목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좀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고 오늘 고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17만 5천 원 부근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근이었어요. 만약에 그 위쪽에서 출발을 하고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홀딩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약주 중에서 아직 못 간 제약주들 중소형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약주들이 대형 제약주 위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중소형 쪽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 난 거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녹십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10만 8천 원부터 11만 6천 원 사이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녹십자 공략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중에 17만 5천 원, 6천 원을 뛰어넘으면 다시 한번 한 18만 7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요.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걸어두면서 차익 실현하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잘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원래 좀 피곤한 날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만큼 월요일은 좀 더 힘을 내시고, 내 말고 다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이팅하는 그런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도 한번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 예, 예, 이성우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시나요? 예, 저 잉크테크야. 잉크테크요. 예. 아, 참.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예, 수가가 13,500원이고, 예. 예. 비중이 40%에 됩니다. 아, 비중 40%고요. 예. 어떻게 이 잉크테크의 주주가 되셨나요? 야, 정거사. 예. 그 직원 추천으로. 예. 1월 8일 날 샀거든요. 아, 예. 샀는데 그날 보니까 그때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전화를 받고 이래 샀는데 막 괜찮다 해서. 예. 예. 샀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냥 가져가는 게 낫을라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어머니. 예. 그 증권사 직원한테 다음에 예. 만약에 전화해서 또 얘기를 하면 이 말씀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이고, 저는 돌파 매매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때는 제가, 제가 잘못이지 모르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도 이제 요렇게 1월 8일 날이잖아요. 예. 여기 1월 8일이거든요, 지금. 자, 1월 8일인데, 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500원이 그날 이제 장중 고가가 이제 14,000원인데, 예. 그거 딱 보고 이제 매수가 딱 됐는 겁니다. 예. 목소리도 조금 급하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어머니, 지금 빨리 지금 주문을 하시고요, 사시고요, 막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지만 추격 매수가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주가가 탁탁탁 이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물리는 부분입니다. 시계 물립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종목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 빠지는잖아요, 맞죠? 이게 주가가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 그렇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에 원래 납품설이 있었어요.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납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이름이 두 글자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납품이 들어가면서 지금 잉크테크가 주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주가가 안 오릅니다. 예. 만약에 저라면 저는 딴 종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군 웬만하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사세요.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지금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황적인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종목군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시장에 번호표를 받더라도 조금 가까운 번호표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제약업종 갔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갔습니까? 또 핀테크가 또 움직였잖아요. 또 그 전에는 사물인터넷이 움직였고. 그러면 지금 제약업종 다음에는 또 뭔가가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게 뭐냐? 그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셔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신사업,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잉크테크는 조금은 너무 멀리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요 30% 금방 이익 복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변화를 조금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문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매도해도 될까요? 84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슈가 계속적으로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MS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올 게 일단은 뭐 핀테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으로 쓰지를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IC카드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5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5월 말까지는 모두 다시 IC카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IC카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KB카드와 최근에 IC카드의 매출이 그쪽으로 납품하는 규모를 체결하면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을 갔죠. 상 갔는데 현재가 잠깐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거래량이 180만 주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한가의 잔량이 50만 주 정도 체결되어 있죠. 걸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상한가를 갔을 경우 상한가 잔량이요. 총 거래량의 10% 미만일 경우 이길 하락할 가능성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미만일 경우 상승할 가능성은 75% 정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역시 염두를 해두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8만 주 이하로 상한가 잔량에서 떨어질 경우 상한가의 안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개인들 중에서도요, 거래대금이 56억입니다. 56억이면 누군가 세력 하나는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 2억 같은 경우가 아니고 56억 정도면 누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상한가 잔량에 대해서 말해드렸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닥부터 매집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에도 반등 구간이 2120원 부근에서는 항상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7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목표가 3,7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해 드렸던 대로 오늘 상한가 잔량이 10% 즉 18만 주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는 걸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한가 잔량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거리는 월요일입니다. 자, 삼성 SDS 매수해도 될까요? 504 하나부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삼성 SDS. 자, 일단은, 뭐, 업황적인 부분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우선 낙폭 과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한 번씩 다 돕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한 달 뒤에 주가가 더욱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일주일 안에 시세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애매해요. 대신 한 달 이상을 들고 있었을 때는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가격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일단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이슈가 다시 한번 되면서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이 3년 동안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기업의 재계 1세들이죠. 2세들은 나이대가 다 많습니다. 7, 80. 그러면 당연히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고 정의선 부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포털 사이트에 본인들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당연히 재계 3세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재계 3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은 소리 소문 없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모두 다 제일모직이 지주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중간 형태의 지주사가 또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SDS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주가 자체 오직 낙폭과대만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요 분이 60일선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고 주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되고 눌린 권역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인데, 자, 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 자리가 중요하냐면 왼쪽에 보면 이제 투매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1차적인 투매가 이루어지고 2차적인 투매가 이루어지고, 자, 요 가격권요. 자, 1차적인 부분 요 자리죠. 예. 왜 요 자리가 됐냐면 얼마입니까? 26만 원대죠. 자, 지우고 26만 원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요 자리에서 갑자기 갭 상승을 한번 탁 띄우면서 7% 급등봉이 나타났습니다. 요게 뭐냐면 세력봉이에요. 요게 주포봉입니다. 그런데 요 주포봉이 누가 들었습니까? 지금 양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봉은 깬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소폭이나마 하락을 해줄 때 27만원권 안에는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 가격권역이 얼마예요? 26만원대잖아요. 그러면 27만원 밑으로 사셔야지만 시청자님이 조금 편하게 매매를 하면서 여행 갔다 와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27만원 이하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 자리에서 올라가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자, 오늘, 자, 컴퓨터도 이거 월요일에 많이 피곤한가 봐요, 지금. 29만 8천원, 30만원대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삼성 SDS 했는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푸드 매수해도 될까요? 598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세계푸드는 식자재 유통업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이랑 곡물가에 대한 등락에 대한 대항 악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마트라든가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리스크를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차트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높은 종목들을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작년에 최저점이 63,000원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가 15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꽤 많이 올라갔다. 뭐 거의 10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봉상으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12만 5천 원 부근에서 일시적인 매수,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일봉상으로 들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이냐 추세적인 반등이냐를 고려하는 결정은요. 거래량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세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맥시멈 1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더 조정받을 가능성, 더 안전한 가격권을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12만 3천 원 부근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지 확인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안정장치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슈가 되고 하나에 꽂히면 다른 종목들을 안 보는 그런 습성을 갖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봉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가 어느 수준인가 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참조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매수한다라는 의견에는 일단은 하지 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까지 다가왔는데요. 월요일 어떠셨습니까? 좀 더 시장의 활기가 느껴지시고 저희의 이 파이팅이 보이십니까? 그게 안방까지도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